가령 그러면 무엇보다 당신은 맨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조국 교수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인지 어떻게 하냐? 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몰라요, 좀. 제가 그걸 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조국 교수의 과거를 뭐라고 그러자고 조국 교수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들리는 사람은 조국 교수를 비난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념과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러해요. 예를 들면, 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누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가령 남자, 여자 같이 와도, 불륜 사이인지, 뭐 결혼한 사이인지를 묻지 않아요. 네. 자,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제 사람을 죽였는지 살렸는지 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어제 대통령이었는지 아닌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전직이 뭐였는지 묻지 않아요. 뭐 옛날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감옥살이 몇 년을 했니 아니니 묻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선입관을 갖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예요. 자, 저는 조국 교수의 과거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몰라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은 뭐예요? 가령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뉴스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죠? SNS인가? 거기서 한 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나면은 그것은 제가 지금 보이는 거고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예요. 공과 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랬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인데, 각자의 경험, 들림의 각자의 경험이고, 이 촉감, 이 느낌은 각자의 경험이에요.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저는 그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생들이 불을 보듯이 저 사람은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게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손에 장을 찢으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 사람이 도인지 아니면 관념에 빠진 상태인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죠. 그 다음에 그 문맥상에서는 알아지죠. 자, 그럴 뿐이에요. 자, 그럼 뉴스라든가 이럴 때 나오는 조국 교수의 현재의 사실의 보도도 있고 관념적인 표현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의 표현이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쁜 놈이다, 이것은 이제 관념적인 판단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거지. 누가 뭐라고 나쁜 놈 이야기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없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이거나 실제로 그 사람이 쓴 글이 보이거나 이런 것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서 관념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념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염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히틀러라든가 사상군을 이야기했듯이 관념에 빠지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거사님 그때 조국이라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러하기 때문에, 가령 과거를 내가 이야기를 했다. 과거는 정말 내가 어리석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용납을 잘 안 하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보세요. 그는 관념이기 때문에 과거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공직자는 지금 무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평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무사이냐 아니냐를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사고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 과거에 관심이 있어. 저는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무사이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이 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난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있었던 거기서 가령 그런 인정서를 해줘도, 자, 그럼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공평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여기가 관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래, 이런 현상계이기는 해도 실상과 다르지 않아요. 공이라는 건 뭡니까? 공과 사가 어째요? 공직자는 성공후사야죠. 공직자가 선사후공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공직을 하면 안 되죠? 개인이야, 선사후공이 돼도 괜찮죠? 그렇지만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선사후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럼 공직을 하면 안 되죠? 그냥 개인 일을 하면 돼, 그냥. 그런데 공직자가 선사후공이 되면은, 그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정이 됩니까? 정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 현상에서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의 경험 상태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이익과 공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공직자는 공의 이익이 먼저야 되죠. 그래야 공평이 되죠. 공직자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공직을 하지 마. 근데 선생님 너무 그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네.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괴로워지고 네. 불편하게 된다는 그 이치를 이야기한 거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되나 봐라 제가 이야기를 해. 그런 권리나 있어요? 그런 권한이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 조사님께서 이제 어떤 정치가 우리가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도의 상태에 이르는 게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듣고, 제가 좀 의아했죠. 굳이 예.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의 관념과,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교사님이 그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때 공평무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근거로 드신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 나타나는 사실들. 그럼 지금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관념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라든가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걸 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니요. 봐요. 지금 이승환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정말 그걸 몰라서 그랬다. 응?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만약 억울하다고 한다면은 그래 당연히 그 결과인데 우리 아들 딸 취소돼서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면은 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교수라고 그러대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형사소송법이나 이 법이 아니라 법의 모든 법 중에 법은 헌법인데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 모든 국민에 대한 기회균등이에요. 여기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헌법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기회는 누구나 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매여있는 이 관념에 매여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박근혜나 최순실 보고는 피하지 마. 다 가서 다 진술을 해야지. 어떻게든 피하라고 그러냐. 자기는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 그 부인은 어떻게든 핑계 대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가령 지금까지 나왔던 정치인들이나 그런 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는 그렇고 지금은 이게 정의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는 정말 잘 몰랐다.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정말 그리고 최근까지도 내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최소한 내가 그랬으면 그랬고, 안 그랬으면 안 그랬다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를 몰라요. 과거를 몰라요. 과거를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가령 어떤 이 공직의 공정이라는 공정, 정의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히틀러와 같은 이런 비슷한, 아까 우리가 수행에서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가 옳고 그르고 무슨 위험이 있고 없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계율국 선생은 실제 그런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의혹만 제기해도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의혹이 있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드러나지 않으면 돼. 뭐, 숨기면 돼. 응? 막, 재수 없어서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되는데, 이 율곡 선생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결백해도, 그럼 공직자로서 맞지 않아. 스스로 물어간다면은, 그러면, 야, 의혹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의혹 될 일을 아예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의혹이 드러나지 않으면 돼라는 거와 의혹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안 갈아매고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않는 이런 것을 항상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정말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야, 가서 오이 슬쩍 한 개 따먹고도 들키지 않으면 돼. 배 한 개 슬쩍 따먹고도 들키지 않으면 돼. 자, 이거하고 다른 거죠. 바로 저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적관념 상태냐? 아니면 이험한 관념 상태냐? 아니면 가령 그럴 위험이 없는 그런 상태냐? 예를 들면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다라든가, 나는 정말 잘못했던 거 알고 그래서 만약 국민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원상회복을 다 시킬 그런 용의도 있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어주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고, 믿어주면은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낮지. 그렇지 않아요?